애플페이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옵니다. 많은 영상이 어떻게 애플페이를 쓰는지, 교통카드는 되는지 그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영상에서는 조금 다르게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같은 디지털 결제 방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애플페이에 대한 설명과 궁금증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궁금하면 봐주시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해당 자료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별 사용 브랜드 현황을 2022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약 20% 내외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60%에 가까운 사람들은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이미 60%에 가까운 사람들은 삼성페이로 디지털 결제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제 20%의 아이폰 사용자들도 애플페이를 통해 디지털 결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편하다고 마냥 좋아하기만 할 때는 아닙니다. 이 소식은 앞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구 침략 계획을 또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변화가 올까요? 2027년 첫 번째 지구 침공 시나리오. 현금, 지갑, 화폐의 종말. 조개화폐로 시작되었던 실물 화폐가 금속이 되고 종이가 되고 디지털 속 숫자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금이 허용되고 있지만 이제는 그 필요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답해 봅시다. 세뱃돈 주고받을 때 말고 현금을 사용하세요? 안 쓰시죠? 그런 사회가 올 겁니다. 현금을 안 쓰는 걸 넘어서서 금지되는 사회가 올 겁니다. 제가 평소에는 약간 보험 들듯 상상하는데 이번 시나리오는 확신합니다. 미래를 미리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바로 그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개인은 평소처럼 출근을 위해 씻고 옷을 입고 준비를 해서 이제 막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 시간대는 지하철이 아니죠. 지옥철이네요. 역시나 앉지는 못하고 손잡이라도 겨우 잡은 뒤 시간을 때울 겸 핸드폰을 켰습니다. 유튜브를 열고 볼만한 게 있나 스크롤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놀랄만한 발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현금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도 그런 발표를 내더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속 내용으로 세계 각국의 소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겠구나 직감했습니다. 출근을 마치니 사람들이 하나 둘 무리지어 공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현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금지된다는 것은 분명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은행마다 어플이 다르고 결제는 또 호환이 되는 지점이 있고 아닌 지점이 있고 어제 산 지갑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예상하는 불편한 점들이 먼저 화두로 나왔지만 이내 제도를 긍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삼성페이를 시작으로 벌써 10년째 디지털 결제를 써왔어서 크게 달라질 게 없었고 오히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돈을 핸드폰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 관리도 편하고 탈세는 시도하기도 어려워질 거고 위조 지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등 장점도 단점만큼 꽤 많이 보였습니다. 이후 몇 주간 정부는 대규모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은행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ATM기를 철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사라지지 않았고 은행을 해킹하여 잔고를 조작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처럼 생각 못했던 보안 이슈가 꾸준히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안 산업은 더 발전하고 사람들은 보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은 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현금과 지갑이 없는 세상은 당연해지고 카드의 필요성이 다음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이야기처럼 현금은 머지않아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미 익숙해졌을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도 현금을 안 쓰고 지낸 지는 벌써 몇 년째고
디지털 결제에 대한 적응도 시작되었어요. 저 발표는 미래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겁니다. 발표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세요? (2027년) 두 번째 지구 침공 시나리오. 내 돈이 사라졌다? 디지털 결제는 너무나 편리할 거예요. 스마트폰이 폴더폰과 그 이전 세대의 휴대폰을 완전히 잊게 만든 것처럼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는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빠르게 잊혀져 가겠죠. 더불어 우리에게 익숙해진 결제 모델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넷플릭스나 쿠팡 로켓와우처럼 달마다 돈을 내는 구독 결제 모델입니다. 요새는 어디서나 구독 결제를 내세워서 결제 현황이나 해지를 까먹고 한두 달 더 지불하는 등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시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잘 까먹고 한 달에 몇만 원씩 날려 먹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이런 점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돈을 쓰는 방식이 너무 편리하고 다양해지다 보니 내 돈이 어디 갔지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가 오는 거죠. 그 사회를 같이 조금 들여다볼까요? 퓨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요. 쉴 때는 보통 친구들과 놀거나 필라테스, 댄스 등의 취미 활동을 하는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녀는 일정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또 결제할 때 스마트폰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퓨처는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에 있다가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애플페이를 떠올립니다.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에 가져다 대었더니 너무나도 쉽게 결제가 되고 내친 김에 케이크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결제의 편리함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퓨처는 또 새로운 일을 겪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매일 새벽마다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를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고 매달 구독제로 진행되는 결제를 승인하고 편리함과 건강을 얻었습니다. 또 그녀는 건강 운동을 관리해주는 어플을 구독제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3주 정도 열심히 사용하다가 말았고 다시 사용하지 않았고 그녀는 해당 어플에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애플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려다가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제서야 자신이 예전보다 돈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편리해질 수 있을까요? 경제학이나 물리학에서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가치를 지닌 재화나 에너지가 교환된다는 개념인데요. 편리함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함의 가치만큼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고 재무 건전성 관리 등의 생각지 못한 새로운 방향으로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애플페이를 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미래를 상상해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가 올 것 같으세요? 편리하지만 가난해지는 미래일까요? 편리함과 돈 관리가 모두 가능한 좋은 점만 있는 미래일까요?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지만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상상해본 외계인 김퓨처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구독 모델도 다뤘는데 저도 좀